귀희의 일본 괴담. 귀마개. 이것은 얼마 전 이사한 친구의 집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이다. 친구가 일하던 회사의 부서가 바뀌는 바람에 종전보다 근무 시간이 길어져서 근무처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나도 친구가 도와달라고 해서 둘이 주말에 이사를 진행했다. 짐도 그리 많지 않아서 작업은 생각보다 일찍 끝났다. 이웃들한테 인사 좀 하고 올 테니까 적당히 놀고 있어라. 알았어. 친구가 이사한 곳은 20년 정도 된 2층짜리 아파트로 근무지까지는 한 정거장이라고 한다. 잠시 후 친구가 돌아왔다. 너무 늦은 것 같아서 편의점에서 술 좀 사왔어. 내일 아무 일도 없지? 오늘 밤 여기서 자고 가라. 우리들은 잡다하게 들어놓은 짐들을 구석으로 몰아놓고 테이블을 폈다. 그리고 친구가 사온 대량의 저알콜 캔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마셨다. 이웃들한테 인사하는 건 어떻게 됐냐? 나이 많은 사람들 투성이라고 해야 하나? 특별히 불평불만 많을 것 같은 사람도 없고 그냥 잘 생활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옆집은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응? 여대생이라도 산다면 좋겠다. 아마 없는 것 같아, 느낌상. 그러냐? 졸리네. 그럼 저쪽에 이불 있으니까 적당한 데서 자. 낮 동안 이사를 하고 술 먹고 취해서 그런지 더 피곤한 것 같았다. 나는 이불을 깔고 누워서 바로 잠들고 말았다. 야, 땡땡아, 좀 일어나봐. 뭐야, 지진난 줄 알았잖아. 술이 덜 깬 상태로 친구에게 깨워진 나는 머리가 아파서 친구에게 살짝 짜증을 냈다. 나도 조마카까지 잤어. 근데 옆집에서 남자의 엄청난 고음 소리가 들려서 말이야. 그래서 벌떡 깬 거야. 응? 전혀 몰랐는데. 근데 비 오나? 빗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아마 취해서 이상한 꿈이라도 꾼 거 아니냐. 난 머리 아파서 더 자야겠다. 너도 빨리 자. 다음날 아침 친구에게 전날 밤의 일을 자세히 물어보았다. 결국 그러고 친구도 바로 잠들었고 도중에 깰 만큼 큰 소리는 나지 않았다고 한다. 옆집에 인사해보면 어때? 아직 집에 있을 것 같은데. 어쩌면 무서운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좀 보다가 가볼래. 완전히 위축되어버린 친구를 나는 가볍게 격려하면서 아파트를 나왔다. 그리고 일주일 후 친구에게 근황을 물어보니 별일 없이 살고 있다고 했다. 그저 옆집 사람이 여전히 집에서 나오질 않는다고 한다. 그러다가 2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한밤중에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웬일이야? 큰일이야. 그 사람이 저번처럼 또 옆집에서 고함을 치고 있어. 장난 아니야. 헐, 정말이야? 지금도? 지금도 그러고 있어. 애 우는 소리도 엄청나다. 애가 있었어? 전화라서 그런가 잘 들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거 아동학대 아니야? 만약 너무 시끄러우면 한마디 해도 되지 않아? 안 돼. 이렇게 미친 듯 고함을 지르고 있는데 내가 주의를 줄 수 있냐? 입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뭔가 껄끄럽잖아. 친구는 좀 소심한 부분이 있어 문제를 외면하는 경우가 좀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솔직히 고함을 질러대고 있는 집에 새 입주자가 갑자기 주의를 주러 갈 용기는 내게도 없었다. 야, 지금 우리 집에 좀 와주라. 지금? 내가 가도 뭔 소용이야.
집주인하고 상담해봐. 집주인은 여기 살지도 않고 한밤에 전화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 그리고 좀 확인해 볼 것도 있고 하니까 응? 좀 와주라. 응? 나는 친구의 필사적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차를 몰고 갔다. 밖에선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 미안해.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오라고 해서. 정말이지. 이런 폭우 속에서 불러대고 말이야. 미안. 그러네. 근데 옆집에서 큰 소리가 날 때마다 비가 내려. 장마가 이번 달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렇지. 벌써 4, 5일째 내리고 있잖아. 들어보니 친구는 내게는 말을 안 했지만 비가 오는 밤에만 옆집에 고함 소리가 나서 계속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 같았다. 근데 지금 전혀 아무 소리도 안 들리잖아. 어떻게 된 건데? 친구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입을 연다. 실은 말이지. 지난달 옆집 사람과 처음으로 만났어. 어? 너 그런데 배를 눌러도 사람이 안 나왔다고 하지 않았어? 지난달 한번 인사하러 갔었어. 네가 기대하던 여대생은 아니었고 할머니였어. 귀 좀 먹은 할머니. 혼자 산다고 했었다고. 나는 그때 친구가 뭔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가 가질 않았다. 친구는 계속해서 얘기했다. 너 있잖아.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도 계속해서 고함 소리가 들리고 있어. 어? 뭐라는 거야? 나는 당황했다. 머리를 감싸 안으면서 조금씩 떨고 있는 친구를 보니 장난치는 게 아닌 건 확실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쾅! 으아! 갑자기 벽을 치는 소리가 났다. 뭐야 이거 갑자기? 땡땡아, 현관 살짝 열고 옆집 쪽을 한번 몰래 봐봐. 친구 집에 들어와서 정확하게 그놈과 얼굴을 마주한 적은 없었는데 그 얼굴을 보니 얼마 전 이사하던 그때의 친구 녀석과는 마치 다른 사람같이 보였다. 뺨은 홀쭉하고 눈 밑에는 이상할 정도로 선명한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다. 10년은 훌쩍 늙어버렸다고 해도 될 정도였다. 몰래 본다고? 너 아까부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째서 할머니 혼자 사는 데서 남자랑 어린애 우는 소리가 나냐고. 처음부터 난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 미안해.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부탁한다. 살짝이라도 좋으니까 바깥을 몰래 내다봐봐. 나는 뭐가 뭔지 모를 기분으로 마지못해 친구가 말한 대로 천천히 문을 열어서 옆집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그러자 옆집 문 앞에 온몸이 젖은 여자가 서 있다. 그 여자의 옆 얼굴은 어딘가 슬퍼 보이는 모습이었다. 저기 누군가 집 앞에 서 있는데? 나는 친구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 순간 야, 어째서 말을 안 듣는 거야? 응? 응? 그래서 뭔 말인지 모르잖아? 갑작스럽게 아이의 우는 소리와 아버지인 듯한 남자의 욕설이 동시에 들려온다. 너무 큰 소리라서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젖히고 말았다. 우와! 에? 이거 뭐야? 위험하잖아. 경찰에 전화하는 게 낫지 않겠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됐으니까 엄마 불러와. 너지? 어디다 숨겼어? 어디다 숨겼는지 물어봤잖아. 뭐 때문에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엄마를 불러오라고? 그러자 아까까지 떨고 있던 친구가 갑자기 뭔가 익숙한 듯한 얼굴을 하더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너도 결국 듣게 된 거구나. 위험하지? 이거 여기서 매일 밤 계속 들었어. 그리고 옆집 문 앞에 서 있던 여자, 네가 우리 집에 왔을 때도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 알아? 그럴 리가 없지. 내가 올 때는 아무도 없었다고. 아니, 있었어. 네가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야. 알아채지 못한다니 말도 안 되지. 옆집에 서 있는데 싫어도 보게 되잖아. 우리가 얘기하는 중에도 아이의 울음소리가 주위에 울려 퍼지고 있다. 싫어, 싫어, 싫다고. 야, 너 어째서 지금은 그렇게 침착한 거야? 좀 아까까지 벌벌 떨고 있었잖아. 아, 빗줄기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어서 그래. 언제나 비가 그칠 때쯤에는 자연적으로 소리가 안 들리게 되더라. 너무나 침착해진 친구에게 나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금 강한 어조로 친구에게 말했다. 너 이 자식 그렇게 침착하게 될 거면서 어째서 날 불렀는데? 알아듣게 얘기해봐. 미안하다. 널 부른 이유는 다른 게 있어.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말이지. 확실히 친구놈은 나를 이곳에 부르기 전부터 그 고함 소리에 골머리 아파하고 있었다. 비가 오는 날 밤마다 누군가에게 와달라고 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경찰을 부르자니 옆집의 트러블을 매번 와달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친구의 처지가 딱하게 생각되었다. 그리고 잠시 후 옆집의 그 욕설이 완전히 멈춘다. 나는 한 번 더 천천히 현관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그러자 그곳에는 아까 서 있던 여자가 보이지 않았다. 야, 이젠 괜찮은 것 같아. 아무도 없어. 친구도 밖으로 나와서 우리들은 비가 그친 후에 밤 공기를 들이마신다. 바깥은 아까의 소음이 거짓이었던 것 같이 조용한 세상이 펼쳐져 있다. 그러고 있는데 옆집보다 한 칸 더 안쪽의 집에서 문이 열리더니 안에서 50대 중반 정도의 남자가 나왔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분인가 보네요. 일전에 그쪽으로부터 아내가 고급 과자 세트를 선물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 남자는 일전에 친구가 인사를 하러 간 집에 바깥 양반으로 아내와 둘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앞만 봐도 친구놈도 그렇지만 이 사람도 묘하게 안정된 듯한 모습이라고 그때는 생각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말하는데, 오늘은 특히나 심했지요? 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온다. 예? 뭐가? 뭐라뇨? 옆집 말이죠. 들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기 이사 온 지 10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입주자들은 거의가 새로 들어온 사람들 뿐입니다. 이전에 살던 이웃들은 모두 이사를 가버려서 말이에요. 그건 그렇고 오랜만이네요. 들리는 사람을 만난 게. 친구는 뭔가 확신에 찬 듯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진다.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던 겁니까? 남자는 조금 슬픈 얼굴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 집은 내가 여기 이사 오기도 훨씬 전에 귀여운 딸아이를 가진 가족이 살고 있었대요. 극히 평범한 가족이었는데 그게 어느 때부턴지 남편이 일을 그만두고 나서 술독에 빠져서 살게 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밤이 되면 와이프에게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고 하네요. 얼마 안 돼서 와이프는 집에 돌아오지 않게 되고 그 후로는 딸아이와 아빠 둘만 살게 되어버린 거죠. 딱 그때가 리먼 쇼크로 공황에 빠질 때였는데 생각해보니 그 남자에게도 엄청난 시기였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리먼 쇼크가 있을 당시 나와 친구는 아직 사회인은 아니었어서 그 당시 죽을 똥을 싸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모른다. 그래도 극히 평범한 가족이 붕괴되어가는 모습을 듣게 되면 살짝 답답한 기분이었다. 남편은 일자를 잃었기 때문에 집세를 계속 못 낸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집주인이 와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집주인 쪽에서 봐도 집세를 계속 못 내는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안 될 일이었지만 어린 딸이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관대하게 대한 것도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 생활도 끝나게 되는 거죠. 그 남자는 친구가 입주자이기도 하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좋았는지 여러 가지로 그 가족의 세세한 사정까지 이야기해준다. 아마도 그들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은 관계를 구축해온 것 같다. 그 가족의 일을 좀 더 알려주고 싶다는 욕심을 지금 이 남자의 말투로 쉽게 알 수 있었다. 어떤 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딱 이맘때쯤이었을 겁니다. 그날도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딸아이가 밖에서 돌아왔을 때 겉에 입은 흠뻑 젖은 레인코트를 마루에다 벗어 던졌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본 아빠가 화를 내며 애를 밀쳐서 넘어뜨렸는데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서 나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보러 갔었죠. 그랬는데 딸아이가 벽에 머리를 부딪힌 채로 축 늘어져 있어서. 죽었나요? 아니요. 바로 구급차를 불러서 치료를 받고 다행히도 생명에 지장은 없었어요. 나와 친구는 자기도 모르게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 사건을 들은 집주인이 아동상담소에 연락하고 딸아이의 상처를 계기로 생명 존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시설에 맡겨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도 이 아파트에서 사라져버리죠. 그렇군요. 하지만 그 소리는 도대체 뭘까요? 할머니 혼자 살고 계시잖아요.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인지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요. 처음엔 놀랐죠. 그 부녀가 다시 돌아왔나 해서 가보니 모르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으니까. 그 할머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쪽도 이미 알고 있을 테지만 그 할머니는 가는 기가 먹었잖아요. 내가 그 소리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입주자들한테 넌지시 물어봐도 모두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역시나 제 친구도 처음에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머리가 이상해진 건 아닌가 생각했었어요. 그제서야 친구가 나를 이곳에 부른 이유를 알 수가 있었다. 어찌됐든 그 현상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역시 귀신이라던가 악령의 짓 같은 종류가 아닐까요? 귀신이라고 단정 짓는다 해도 그 딸아이는 지금 학교에 잘 다니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빠는 뭘 하고 사는지는 모르지만 말이에요. 멍청한 질문을 던졌다고 나는 생각했다. 적어도 그 딸아이는 잘 살아있다. 귀신일 리가 없지 않은가. 그러나 이 불가사의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머릿속에 떠오르질 않았다. 이런 것은 생룡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생룡이라. 그렇군. 그 당시에 부녀의 나날들이 이 집에 배어서 그렇다라. 그렇다고 한들 왜 그쪽들한테 그 소리가 들린 걸까요? 친구 녀석은 예전부터 어딘지 모르게 이상한 분위기가 있었다. 나에게는 영감이나 육감 또는 이렇다 할 오컬트적인 감각 같은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귀신의 존재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이 사건 하나로 나는 그런 것들을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긴다. 저 옆집에서 소리가 날 때 그 집 앞에 서 있던 여자요. 그 여자는 그때 사라졌던 아이 엄마일까요? 나의 이 질문에 그 사람은 여자요? 거기에 누가 서 있었다고? 의외의 답변을 돌려준다. 나와 친구는 당황했다. 그 목소리가 들릴 때
언제나 깡마른 여자가 문 앞에 서 있었는데 모르셨어요?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그의 엄마가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마른 쪽은 아니었거든. 이젠 뭐가 뭔지 더 알 수가 없어졌다. 나와 친구는 그 순간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공포에 떨었다. 어째서 이 아저씨에게는 보이지 않는 걸까? 왜 여자가 갑자기 그 집 앞에 나타나는 것인가? 그 여자는 사라진 애엄마는 아니란 말인가? 도대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도 알 수 없다고 한다니 모두가 의문투성이라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았다. 어쩌면 이 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한층 더 복잡한 사정이 있는 물건은 아닐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몸이 굳어지는 것만 같았다. 그러자 아저씨가 친구에게 말한다. 아, 맞다. 그쪽한테 좋은 물건을 줄게요. 남자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뭔가를 가지고 나오더니 친구에게 건네준다. 친구가 자세히 보니 그것은 귀마개였다. 이 귀마개 다이소 같은 데서 산 물건이지만 잡음을 막는 데는 효과가 좋아요. 일시적일 수도 있겠지만 가져가요. 감사합니다. 그날 많은 수수께끼를 남겨둔 채로 나는 친구의 집을 뒤로 했다. 그로부터 반년 정도 지났지만 친구는 지금도 그 집에 살고 있다. 가끔씩 강한 비가 내리는 날에는 그 부녀의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고 한다. 그럴 때마다 친구는 그 아저씨에게 받은 귀마개를 쓰고 잔다는 얘기다. 나는 친구가 소심하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실은 상당히 담력이 엄청난 놈이라고 최근에서야 다시 보게 됐다.